부산의 한 대학 건물에 위치한 연구실. 이곳에서는 국내 발해사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한규철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들의 우리 역사 찾기를 위한 열띤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 최근 중국이 동북 공정을 통해 고구려사에 이어 발해사까지 중국 변방의 역사로 편입시키려 하기에 그들의 연구는 한층 더 진지해 보였는데, 발해가 멸망할 때까지 160년간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 용천부 궁터. 인적이 끊겨버린 탓일까, 주변의 고요한 정적들은 그들을 긴장시키고 있었다. 동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궁터로 손꼽히고 있는 이곳. (775년) 왕궁이 만들어진 이후 방치된 상태였지만 최근 동북공정을 진행하며 발해 유적에 관심을 쏟기 시작한 중국에 의해 복원공사가 한창인데, 발해 궁터에는 당시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여기에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사용하고 있다는 온돌의 흔적들까지. 신전토로 알려진 곳으로 여기에서 그 온돌이 이 고구려 시대의 온돌, 지금 세계에서 아파트에 온돌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문화가 이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전통을 발해해서 이어받았고, 이래서 이제 한국인들이 그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온돌 시스템이 이 서쪽 침전터에서 발굴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강의 역사 특강. 한규철 교수의 발해사 바로 알기 제5강. 발해의 고분과 언어 및 거주지를 통해 본 고구려 계승성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발해 상황이 이제 지난 시간에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왕조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구려를 계승한 왕조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 아느냐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종족적인 측면에서 발해는 지배층이나 피지배계층이나를 막론하고 고구려 사람에 의한 왕조였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배층은 고구려 유민이고 피지배계층은 말갈로서 발해는 말갈의 왕조라고 할 수 없다. 지배층이나 피지배계층을 막론하고 고구려 유민이다. 말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지배계층에 대한 어떤 범칭. 내가 이제 부산에서 왔으면은 부산 말갈이다 하는 식으로 여겼던 말갈이다, 그런 얘기죠. 태어난 곳에 따라서 지방을 차별적으로 얘기할 때 마치 이민족처럼 얘기한 말 중에 이 말갈이라는 말이 있다. 오늘은 이 언어와 그들의 어떤 고분 그리고 주거지, 우리가 문화가 이렇게 계승되고 역사가 계승되는 과정에서 좀 잘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장 잘 변한다고 하는 것은 유행이라는 말을 하죠. 유행. 가장 유행이 많이 타는 게 뭡니까?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유행을 많이 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팝송이라든지 하는 것은 서양에서 한 거 금방 우리가 따라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의 세계가 하나이듯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대 역사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은 음악 같은 것은 좀 유행을 빨리 탔어요. 미술 그리는 것도 좀 유행을 빨리 타서 이 당나라의 어떤 미술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이 신라라든지 백제, 발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빨리 왔죠. 그런데 이 문화의 개성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말도 잘 안 변해요, 말.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식민지가 36년이 아니라 한 100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한국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한국말을 따로 배워가지고 쓴다고 하는 것이 더 불편할지 몰라요. 오히려 일본어를 더 쓰는 것이 편해서 그냥 쓸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몽고도 문자에 있어서 이 러시아 문자를 쓰고 있어요. 그들의 문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기들의 문자를 찾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유네스코라든지 이런 데 돈을 많이 줘가면서 문자를 쓰도록 해서 불편해서 잘 안 되고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 언어 부분도 많이 변하지 않는 부분이고, 그리고 무덤 쓰는 것도 변하지 잘 안 해요. 변함이 참 없단 말이죠. 우리가 고대사의 사람들이 무덤 쓰는 방식하고 지금 사람들이 무덤 쓰는 방식이 얼마나 틀리겠습니까? 우리는 근데 무덤을 흔히 보면은 막 석실분이라든지 벽화 이런 것이 많이 있는 무덤만 많이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그런 무덤의 주인공입니까? 여러분들의 조상은 아마 그런 석실분의 벽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조상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요즘과 같이 그냥 땅에다가 나무관이라든지 또 없으면은 그냥 한다든지 화장을 한다든지 하는 걸 거예요. 이건 세계 보편적인 매장 문화가 바로 요즘에 우리 흙에다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변하지 않는 것과 이 변하는 것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매장 문화다. 무덤을 쓰는 문화예요. 매장 문화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고학을 한다고 하면은 고고학하는 사람들이 주로 뭐 하는 것 같아요? 고고학하는 사람, 발굴하는 사람들 전부 무덤 파는 사람들이에요. 무덤 파는 사람. 그래서 그 무덤 파는 사람들은 그 유생들, 유학자들로부터 상당히 그 비판도 받아요. 그 호로자식이다. 이 조상의 무덤을 판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고고학을 한다는 것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부분을 메꿔주는 게 고고학이에요.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것을 메꿔주는 고고학이 되다 보니까 이 무덤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뭘 부장을 했는가 이런 걸 통해서 안단 말이죠. 그래서 고분이 있고 주거 문화도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예요. 주거 문화. 우리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계에서 아파트에 온돌이 있는 나라.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단 말이죠. 이제 이래서 이 발해 문화의 계승성, 발해인들은 누구의 후손이었는가, 또 더 나아가서 이 발해의 후손들은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까 종족적으로 말갈에 대한 얘기도 우리는 알아야 되지만은 언어라든지 그들의 어떤 고분 쓰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그들의 그 주거 문화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자 그런 얘기죠. 먼저 이 언어에 있어서 현대 한국인들이 쓰는 언어는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중국 사람들은 예맥인들과 한인들이 종족적으로 있다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마한, 진한, 변한의 한의 후손들이다 그래요. 예맥과 옥저, 부여의 후손은 아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언어에 있어서도 분류할 때는 대개 예맥과 한어계를 나눠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예맥계다, 예맥의 언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예맥, 부여의 언어 계통이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한어 계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문화가 합해진 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고구려어는 이른바 부여 예맥계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남쪽의 신라백제는 되게 한어계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 어느 학자들 중에서는 뭐 예맥이라는 말, 예라는 것도 한자로 쓰면은 더러울 예자예요. 더러울 예자. 종족 이름이 중국에서 쓰는 종족 이름은 되게 좀 비칭이 나쁜 이름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라는 말이 쓰여진 것은 본래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맥도 그렇고 한도 뭐 크다 그런 말 있죠. 한 그런 데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부여 예맥계와 한어계의 어떤 언어를 받고 태어난 어떤 후손들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뭐 발해인들은 어떤 언어를 썼겠느냐? 지금 우리는 주로 고구려하고 발해의 관계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발해인들의 어떤 독자성이라든지 하는 것. 우선 한번
발해 지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발해 지도. 해동성국 발해라는 것은 발해가 제일 컸을 때의 발해는 고구려보다 1.5배 내지 2배, 그리고 신라보다는 3배 내지 4배나 컸던 발해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발해 왕조의 어떤 지도를 잠깐 확인한다면은 요동반도를 포함하고 동국방까지 해서 있었던 이 발해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문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발해에서 이 문자 기화가 나오는데 발해인들이 특별하게 문자 기화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이 문자 기화를 보면은 한자하고 비슷하죠? 한자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국에서 발표하는 것을 주로 이렇게 내가 해놨는데, 중국에서 이 한자도 있지만 한자하고 다른 문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발해 문자라고 주장했던 중국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주로 한자를 변형해서 쓴, 한자를 그냥 쓴 것이다. 그런데 신라도 한자 썼고 백제도 다 한자 썼지 않습니까? 근데 한자하고 언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한자를 썼다고 해서 중국어를 썼느냐? 당시에 당나라 말을 썼느냐? 그런 얘기예요. 신라도 이두문이라는 게 있죠. 이두문이 있었다는 것은 말은 틀렸다는 얘기죠. 문자는 한자를 썼지만, 지금 몽고에서도 문자는 러시아 문자를 쓰지만 말은 러시아 말하고 틀려요. 그러니까는 그 알파벳을 빌려서 쓰는 것하고 이 말하고는 이제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 세계에서 우리 같이 말과 글이 일치하지, 우리는 말을 발명했어요. 문자를. 세계에서 문자를 발명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문자가 발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었다. 호민정음 문해에서 만들어진 이유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발해 문자도 있었던 걸로 잠정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들은 나름대로 독자적인 언어 생활을 했다. 한자를 썼지만은 우리는 발해사에서 되게 큰 전제는 뭐냐? 발해는 기록이 많이 없습니다. 고구려 역사는 고구려 본기와 같이 삼국사에 분명하죠. 삼국유사도 있죠. 삼국이라는 말 자체가 고구려가 포함되어 있어요. 스스로 중국에서도 또한 고구려 백제 시대를 해동삼국이라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건 너무나 명확하죠. 그런데 발해는 발해 본기도 없고 발해에 대한 기록이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특히 중국의 신당서와 구당서가 있어요. 그런 기록들로 인해서 이 발해 문자 부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기록이 없다 해서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는 대전제를 또다시 얘기는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문자를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고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어떤 풍속을 봐도 좀 알 수 있고, 그들 언어의 어떤 자주성과 고유성은 그들이 왕을 어떻게 불렀는가. 그 나라 사람들은 왕을 일컬어 가독부 또는 성왕 또는 기하라고 하고, 명은 교, 왕의 아버지는 노왕, 어머니는 태비, 아내는 귀비. 이래서 나름대로 이 호칭들이 좀 달랐죠. 특히 왕을 가독부라고 해요. 가독부. 마가, 우가, 저가 이렇게 부르는 것. 이 신라왕들도 이 마리간이라든지 거서간, 처차웅 이런 식으로 불렀죠. 이런 어떤 토착어에 해당될 거예요. 그리고 발해 대조영의 아버지가 걸걸중상이다 라고도 해요. 이런 것은 토착어에 해당되는 것이지 이게 완전 어떤 이민족을 부르는 이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발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부르는 그 언어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당나라에 비해서 좀 자주적했다 하는 얘기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 고구려와 발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 발해 사람들이 고구려 사람들 아까 우리 영역을 봤는데 그 영토에 있어서 영토는 완전히 고구려 땅에 발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구려의 1.5배 내지 2배였지 않습니까? 아니 겹쳐 있죠. 그러니까는 고구려가 멸망하고 30년 만에 발해가 건국됐는데 그 고구려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까? 고구려 멸망하고. 일부 중산층 이상 사람들은 당나라 내지로 강제 이주된기도 하고 뭐 다른 쪽으로 옮기기도 했지만은 대개 자기 고향을 지키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뭐 초원에서 사는 유목민족들도 아니었고 농경도 많이 했기 때문에 대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도 이 고구려 사람들이 발해가 됐으면은 언어도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건 상식이에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당나라사어를 썼다. 그러니까 발해 사람들도 이 중국어로 썼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해의 자주성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다. 새 사람 이 맞는 말을 자꾸 얘기하는 게 우리가 참 우스운 것 같이 발해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입장이다. 꼭 문자와 어느 부분이 이 기록이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주장하기는 어려운데 이 부분에 또 한 가지 고구려와 발해의 풍속 비교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발해의 풍속은 고구려 및 거란과 같고 그런 얘기 있어요. 문자 및 전적도 상당히 있다. 기록이 있다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 뿐이죠. 여기서 우리는 풍속이 같다는 것을 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발해는 고구려하고 거란과 풍속이 같다. 특히 고구려하고 풍속이 같다는 부분은 풍속은 관원상제를 얘기합니다. 관원상제. 거기에 관원상제뿐만 아니라 풍속 같을 때는 되게 언어도 같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풍속이 같은 사람들은 문화적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다고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중국의 구당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당서에서 쓰는 사람들이 고구려하고 발해 사람들이 풍속이 같다고 자기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중국하고 같다고 하면 중국 당나라하고 같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고구려하고 같다고 분명히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기록이. 그러니까 풍속이 같은 사람들이 말이 틀리고 고구려어를 쓰지 않고 말가르를 썼다든지 이 당나라를 썼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발해어를 얘기할 때 이 발해가 말갈 왕조다 하는 얘기도 가끔 하죠. 그런데 그런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기록에서는 그 어떤 말갈의 언어가 좀 독특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잠깐 검토해 보면은 이 흑수말갈, 우리가 말갈, 제가 얘기할 때 이 말갈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말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짜 말갈과 진짜 말갈이 있어요. 진짜 말갈은 흑수말갈을 얘기할 것이고 말갈이라고 당나라 시대에도 고구려 사람들도 말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냥 촌놈 이란 뜻으로 말갈을 썼다 그런 얘기죠. 말갈로 불려졌다. 스스로가 자칭한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이 흑수 말갈의 존재 가능성은 물길국은 고구려의 북쪽에 있으며 일명 말갈이라고 한다. 음락에는 각기 스스로 우두머리를 두고 서로 간에 하나로 통일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억세고 사나우니 동의 가운데 가장 강하며 언어는 그들만이 특이하다. 그랬죠? 특이하다 하는 것은 꼭 다르다 꼭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제주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서울 사람들이 아마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토착어를 쓰면은. 지금 남북한 사람들이 같은 동포임에도 자막을 넣어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도 있습니다. 진안하고 변안이 말이 달랐다고도 하지만은 기록에, 중국 기록에 나오지만은 그건 사투리로 달랐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특이하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흑수말갈 사람들은 좀 이 고구려인들과는 구별해서 얘기한다면은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죠. 다음에 이제 이 언어적인 측면이 아닌 그 문화적인 보수성이 강하다 그랬죠. 변하지 않는 그 문화 중에서 이 주거 문화가 있다. 주거. 결론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계에서 아파트의 온도로 일반화된 나라가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해서 뭐 한국 말고 다른 데 있을 걸 한번 찾아볼지도 몰라요.
당연히 한국이에요. 중국에도 아파트의 온도를 일반화되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일본에는 최근에 온도를 거실에다가 쓰는데 굉장히 비싼 아파트예요. 일본에서는 아파트를 맨션이라고 그럽니다. 아파트는 좀 싸구려 집을 오히려 아파트라고 그러고, 이 거주지 온돌 문화가 어디서부터 전해왔느냐? 이것은 고구려로부터 내려옵니다. 고구려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에서 쓰던 온돌을 발해인들이 쓰고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고구려 발해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문화사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부여 한어계의 언어를 우리가 또 계승한 한국인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종족적인 측면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고구려인들이 주거생활 온도를 사용했던 어떤 제일 처음의 기록은 이 구당서 기록입니다. 주거는 반드시 산골짜기에 있으며 대개 이 모초 띠로 이형을 엮어 있고 오직 불사, 신묘 및 왕궁 관부만이 기와를 쓴다. 일반인의 생활은 대부분 가난하고 겨울철에는 구덩이를 길게 파서 밑에다 숯불을 지펴 방을 따뜻하게 한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에다 숯불을 지펴 방을 따뜻하게 한다. 그리고 겨울철은 구덩이를 파서 길게 밑에다가 이 난방장치의 일종의 종류를 이렇게 이 중국 쪽 사람들이 봤을 때 좀 특이하니까 쓴 거예요. 봤을 때. 당나라 사람들이라든지 이걸 기록하는 사람들이 자기하고 똑같으면 기록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생소하다, 좀 특이하다, 우리하고 다르다라고 했을 때 이걸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들과 구별되는 난방장치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고구려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구당서에 이미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이 고구려의 어떤 온돌의 그 가장 빠른 어떤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경남도 이 오메리 절터에 있는 우리 온돌을 잠깐 봅니다. 온돌. 한경남도 오메리 절터 발해 절터입니다. 이것을 발굴해 봤더니 이와 같은 온돌이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온돌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로마에서도 온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돌이 어디로 로마의 것을 우리가 영향을 받았다. 이렇다기보다 로마에서는 물이 이렇게 지금 파이프로 물이 가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화스러운 그런 온돌도 있었어요. 그런데 불을 지펴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부분은 이 고구려가 독특했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오밀의 절도, 그러니까 발해에 이러한 온돌이 있다. 또 발해 왕실에서도 온돌이 있었다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러시아에서 온돌 장치의 일부가 남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두리라고 하는 흔적들을 내가 찍어본 건데 러시아에서 변방에도 이런 부분이 있고 주로 관청터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 이런 데서 온돌이 많이 나오죠. 신라와 백제에서는 온돌을 안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 고구려 영향을 받아가지고 온돌을 많이 쓰게 된 거죠. 고구려가 멸망하고 또 신라 발해 관계에서 이 북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면서 온돌이 일반화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도 고구려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오녀산성이라 해서 고구려의 첫 수도였던 곳에 가서 찍은 것인데 이번에 이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가지고 고구려 유적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이 이루어졌어요. 한 1년 동안에 이루어진 발굴이 중국에서 한 50년간이나 해야만 되는 발굴을 한꺼번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문화유산이 완전히 그 컴플렉스라고 하는 도시가 세계 문화유산 등재가 된 거예요, 집안이. 그 정도로 세계 문화유산에 집착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동북공정의 배경과 관련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번에 이제 발견된 온돌터단 말이죠. 그래서 고구려의 온돌이 이번에 많이 발견된 것은 발해서 하는 사람은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뭐 그 발굴 어떤 동기가 어떻다 할지라도 이 온돌터가 발견되는 것은 발해와 고구려의 어떤 계승관계를 알게 하는 하나의 근거다 이런 얘기죠. 이 온돌터를 이 중국에서 복원해 놓은 거예요. 뭐 솥단지도 있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쓰고 있는 양식하고 비슷하게 복원해 놓은 거예요.
이 발해를 알기 위해서는 발해인들의 입장에서 발해를 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발해인들의 입장에서 지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 발해 사람들이 바로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런데 저는 한국사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 그래도 가장 발해인들이 보는 시각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뭐 당나라 사람들, 지금 만주지방이라든지 중국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발해 후손이다. 고구려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본에서도 우리가 고구려 후손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처한다는 이것 중요한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온돌은 우리가 마음의 어떤 고향과 같은 것이에요. 뜨뜻한 온돌. 우리는 그렇게 과학적인 곳에서 이 잠을 청하고 이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이 온돌 부분이 또 한 번, 그런데 이 온돌은 조금 그 색다른 온돌 같죠? 이것은 지금 심양에 있는 청나라 궁에서 나온 온돌 흔적입니다. 청나라 황실도 온돌을 썼어요. 우리가 청나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같아요? 청나라 사람들의 민족 발상지는 어디 같아요? 청나라 사람들도 그들도 백두산을 자기들의 민족 발상지라고 얘기해요. 그럼 민족 발상지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사는 곳이 만주지방이 되다 보니까는 아마 백두산에 대한, 장백산에 대한 동경 이런 부분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게 한 거예요. 문화적으로는 이 만주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일정하게 고구려 발해의 후손이기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러한 문화에 적셔서 청나라를 건설하고 그들의 궁에다가 이런 온돌을 또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지역적으로 봐가지고 발해가 멸망했다 해서 바로 이 중국이 되는 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보면은 이 좀 침상에서 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앉아 있는 그런 곳이죠. 지금도 우리가 뭐 저렇게 만들어 놓고도 하는데 저런 식으로 이 심양에 있는 고궁에서도 이런 온돌 장치가 나오고 있다는 것. 나름대로 어떤 고구려 발해와 북방 문화의 어떤 계승 관계를 일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이 북방 쪽에 있는 고구려 발해의 문화를 전수받아서 우리가 매일 그 온돌에서 자고 있는 거죠. 이건 누가 쓴 온돌 같습니까? 이 온돌은 지금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이 온돌 장치예요. 솥단지가 굉장히 크죠. 얘가 1월 달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아이가 있어서 그 부엌하고 펜스를 막아놨어요. 아이가 못 가도록. 그래서 바로 불을 떼 가지고 이 솥에다가 밥을 하고 그러는데 저기에서 저도 밥을 얻어먹고 왔습니다만은 저기 솥에다가 밥해 먹는 것이 굉장히 우리들의 향수를 돋구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즘에 다 밥솥에다 밥을 하지만은 불을 지펴서 저렇게 밥을 했던 거죠. 이래서 이 주거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온돌의 어떤 계승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거죠. 이 온돌이 이렇게 뭐 로마에도 있었고 지금 다른 데도 조금 있는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강조한다는 것이 어떤 학자들은 뭐 지나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강조해도 우리는 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온돌이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거지 외에 또 다른 어떤 문화적 보수성이 강한 것이 고분이다 그랬죠. 고분. 무덤 쓰는 방법이 아주 색달라요. 근데 고구려 하면은 어떤 무덤들이 생각납니까? 고구려 하면. 고구려 무덤이 어떤 무덤이 생각나요? 최근에 세계 문화유산 등재 평양 지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한에 있는 고구려 고분벽화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북한에서는 세계 문화유산에 처음으로 등재된 거예요. 뭐 남쪽에서는 13개, 중국에서 20몇 개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 북한에서는 처음으로 되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인정될 정도로 이 귀한 벽화를 가지고 있었고 고구려의 문화가 하루 이틀 끝난 거 아니었죠.
700몇 년 내지는 900몇 년 이렇게 왕조가 계승됐던 거예요. 거기서 찬란한 문화를 만들었던 고구려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어떤 고분 문화를 발해도 일정하게 계승했다. 어떤 벽화가 있고 석실분이 있고 이런 것을 계승한 것은 주로 지배계층과 왕족이 되겠죠. 그 왕족들의 문화는 쉽게 확인이 된다. 이것은 발굴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왕족들은 무덤을 크게 쌓고 거기에다가 석실분을 한다든지 뭐 벽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 많이 발굴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삼령 1호분입니다. 이건 일본에 의해서 일제에 의해서 발굴이 된 거예요. 일본이 만주국을 만들었죠. 만주족에 의한. 거기에서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을 했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발해 유적의 최초의 발굴이 일본에 의해서 많이 되었기 때문에 발해사 왜곡이 조금 왜곡이 많이 됐지만은 그래도 덜 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저런 부분을 많이 확인해 놨기 때문에. 근데 저기는 자, 보이죠? 안이 다 보이고, 이 좀 그 천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구려하고 조금 비슷한, 쌓기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천장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들 사진으로 찍어서 잘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이건 뭡니까? 다 어떻게 됐어, 입구가? 겨울철이지만 겨울이라고 막아놨습니까? 사람들이 못 들어가도 다 막아놨어요. 중국에서 여기 들어가서 한국 사람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이게 고구려하고 비슷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신문에도 내고 하니까 접근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국인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관심 부분들을 좀 차단하는 그런 부분이다. 근데 이 그림을 보니까는 이것은 무슨 그림 같아요? 요즘에 장사 지내는 매장하는 그림이죠. 한국에서도 이거 비슷하게 하죠. 중국 조선족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 원래는 화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렇지만은 조선족의 그 매장 풍속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 그림을 냈느냐? 우리 아마 내 한가라 하더라도 그 저런 석실분 했던 뭐 한시조선이라는 말도 있죠. 고조선에. 그렇지만은 아마 우리 조상들이 석실분과 벽화를 한 그런 조상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대개 이런 무덤을 썼지 않느냐 우리 조상들은. 그런데 왜 이 토광묘 흑구동이 무덤을 토광묘라고도 그래요. 우리 교과서에 흔히 지배층은 고구려민, 피지배계층은 말가라고 그러죠. 근데 지배층은 석실분, 석광묘라든지 돌을 많이 쓰는 문화. 고구려 사람들은 성묘계통에 그런 매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을 많이 쓰는 그런 정도. 그런데 일반 피지배계층의 말갈 사람들은 바로 이 토광묘 흑구덩이 무덤을 썼다는 거예요. 흑구덩이 무덤을 쓰는 사람들이 종족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제 결론은 뭐겠습니까? 처음에 서두에도 얘기했지만은 일반 서민들이 쓰는 무덤이지 이민족인 말갈족이 쓰는 무덤이 이 토광묘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무덤을 얘기할 때, 발해 무덤을 얘기할 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 성묘교통의, 이 석실분이라든지 성묘교통의 것은 고구려 계다. 그리고 벽돌계, 벽돌로 많이 쓰면은 이것은 이 당나라 계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흑구덩이 무덤 쪽 하면은 말갈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말갈 무덤으로 얘기하자면은 흑구덩이 무덤이 지금 발굴이 안 될 뿐이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고구려 서민들도 토광묘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발해 정혜공주묘라든지 어떤 이런 데서도 이 돌계통의 무덤과 함께 이 토광묘도 같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고구려 사람하고 말갈 이민족하고 같이 이렇게 무덤을 썼느냐?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고분을 보는 고묘, 고분하면은 좀 왕실급, 고묘하면은 일반 서민들의 무덤 계통을 되게 고묘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토기를 한번 볼까요? 토기를 한번 봐도 일반
조금 부유한 사람의 그릇하고 조금 서민들이 쓰는 그릇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일반 서민들은 지금도 우리들의 그릇 문화의 어떤 원형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제일 필요한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밥그릇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저장을 해야 되죠. 저장하는 데는 항아리죠. 항아리의 원형이에요. 항아리의 원형. 우리는 저장하기 위해서 그릇을 썼고 그 그릇을 만들다 보니까는 귀족들의 어떤 그 취미라든지 이런 데 맞춰 가지고 또 그런 어떤 고급 고래청자도 나오고 이 삼채도 나오고 그러는 거죠. 이제 이런 토기를 말갈토기라고 그래요. 말갈토기. 말갈토기의 특징을 뭐라고 하느냐? 손으로 빚었다. 그리고 이 모래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고구려 사람들이 쓰던 것은 어떻게 한 겁니까? 요즘 토기를 많이 만들려면은 이 돌림판이 있죠. 돌림판 해가지고 아주 둥그렇게 만들죠. 이런 것은 손으로 빚은 거예요. 손으로. 그래서 그러면 손으로 빚은 것은 이민족인 말갈이하고 어떤 고구려 사람들은 이 돌림판을 썼느냐? 꼭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고구려 사람들도 못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손으로 빚은 토기도 많았겠죠. 이 그릇이야말로 최첨단 하이테크예요. 지금도 우리는 결혼할 때 그릇을 선물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릇이 꼭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더욱더 필요했죠. 그러니까는 그릇이야말로 생활에서 필수품이죠. 그러니까는 누구나가 이 저장품 그리고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도 자기가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그릇을 선호했던 거죠. 이것에 이제 말갈토기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도 이제 말갈토기, 이게 말갈토기하고 고구려 토기, 발해토기 어떻게 구별합니까? 시대적으로 봐서 조금 이제 시대가 발달할수록 강하게 되고 돌림판을 많이 쓴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시대에 따라서 꼭지를 만든다든지 불 같은 구멍을 뚫었다든지 이렇게 가야토기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편적이 아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말갈관이라고 그래요. 말갈관. 이는 말갈관이라고 따로 얘기해가지고 이것은 지배층들이 아닌 피지배 계층 내지는 이민족인 말갈들의 이 토기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이 무리다 그런 얘기죠. 지배층들은 좋은 거 썼지 않겠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당삼채 아주 화려하죠? 이거 누가 썼겠어요? 일반 귀족들이 썼단 말이죠. 지금도 우리는 다 귀족이 되고 싶어 해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자동차를 갖고 싶어 해요. 그거 탓할 수는 없죠. 다 서민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다 귀족이 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발전하는 겁니다. 이 당삼채라든지 발해삼채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귀족들이 무역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교류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이것은 아주 고급 어떤 그릇이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일반 서민들과 이 지배계층들이 쓰고 있는 이 그릇을 이민족의 그릇으로 따로 얘기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릇은 많이 교류를 해.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그릇입니다. 이것도 이게 조금 말갈 그릇을 한번 크게 이렇게 확대를 해본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짐작이 가능하겠죠. 이것도 이 말갈 그릇인데 주둥이가 아주 희한하게 생겼죠. 이것은 러시아에서 나온 거예요. 러시아에서 발굴된 거예요. 러시아에서 발굴돼서 이 말갈, 발해가 성립되기 이전의 문화를 되게 말갈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발해 성립되기. 그만큼 조금 저급한 시대의 문화 정도로 생각하는데 발해 시대에도 이런 거 만들었어요. 그러면 발해 시대에 만들면은 이거 발해 사람 거지 이게 따로 말갈 사람 거라고 따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제 기와도 한번 기와. 기와를 쓰는 것은 아까도 이제 그 사료에서 봤지만은 아무데나 쓴 것이 아닌 거예요. 궁이라든지 절이라든지 사당이라든지 이런 데다 기와를 써요. 이건 고구려 기와로서 붉은색 계통이 나오고 연화문, 연꽃무늬가 있습니다. 연꽃무늬 이 고구려 기와에 저런 어떤 색깔을 얘기하는데 제가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번에 고구려
그 고분을 답사 갔다 왔어요. 거기에서 제가 너무 감격해서 사진 찍히게 했는데 손끝으로 이렇게 딱딱 눌렀죠. 손끝으로 누른 것은 무조건 여러분들은 발해 기와다 생각하면 돼. 되게 발해 시대의 기와 만들 때 저기에 뭐 어떤 무슨 모양을 내기 했는지 어쩌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만은 발해 기와 저는 고구려 고분 다니면서 고구려 이력 다니면서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옛날 발해 땅이었어요. 발해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고구려 사람들도 살았고 발해 사람들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발해 끝천이라고 저는 애를 썼던 것이죠. 이런 어떤 손끝무늬, 지압문이라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발해 시대의 기와입니다. 여기 연화문에다가 봉황이 있죠. 봉황은 신라에서 많이 쓰는 거다 그래요. 그래서 신라와 발해의 교류 사실이 이런 어떤 기와에도 나타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고구려의 연화문이 발해 시대에도 사용됐다는 것을 여기서도 기와를 통해서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까지 제가 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 하는 사실들을 여러 가지 어떤 고분이라든지 주거지 그리고 뭐 기와 토기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 부탁합니다. 네. 예,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말갈이란 특정 종족이 아니라 고구려계의 피지배 주민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고구려계와 다른 또 종족이 있는지, 네. 말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고구려하고 다른 말갈이 존재하느냐 그 얘기 되겠죠. 우리는 기록에 수서에도 동위열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고 이 말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배층은 고구려임이 피지배층은 말갈이다. 또는 발해를 말갈 왕조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삼국사기에도 많이 나오고 흑금서당이 말갈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 고구려의 보덕성민들로도 구성되어 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말갈에 대한 키가 발해 역사를 아는 키다라고도 생각할 정도예요. 지금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에서는 발해는 말갈인들로 구성된 왕조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고구려하고 다른 계통은 있었다는 얘기예요. 흑수말갈에 해가지고 흑수말갈 사람들은 흑룡광 중하류에 있는 사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진짜 말갈 이런 식으로도 표현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 발해사에 대한 근간이 좀 의심받게 되고 이 발해사 복원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록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말갈을 동위열전에다 기록해요. 동위열전. 고구려 백제 신라하고 같은 부리로 기록합니다. 그러다가는 이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 말갈은 북적열전이라 해서 동이, 남만, 서융, 북적이라 해서 오랑캐를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북쪽 오랑캐 열전에다가 이 발해를 쓰고 있어요. 그들의 인식 시각이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말갈은 이 타칭이기 때문에 이 흑수말갈 중심으로 기록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주로 흑수말갈 사람들로 여기면은 차이가 없겠다. 그리고 삼국사기에 있는 말갈이라는 것은 고구려 변방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신라 변방 사람도 말갈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동명성왕 원조대 이런 때도 이 말갈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이죠. 뭐 이해가 됐습니까? 다른 질문. 네. 고구려가 성곽 도성으로 유명한데요. 네. 발해 그것과는 어떤 비교점을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성곽 고구려 여러분들이 얘기하면은 고구려 성곽을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성곽에 대한 것은 지금도 남아 있어가지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가장 성곽을 그걸 없애려고 누가 했겠습니까? 있는 대로 그 다음 사람들도 사용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해에서는 수도를 상경용천부라든지 주로 평지에다가 많이 썼어요. 평지에 많이 썼기 때문에 훼손이 좀 많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그림에 한번 보면은 러시아에서도 이런 어떤 그 큰 성에다가 그 평지성을 썼죠. 평지에다가 평지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상경용천부도 평지성이고 뭐 변방에 있는 것도 평지성 주로 동경용부라든지 뭐 그 중경현덕부라든지 서고성 이런 건데 되게 이 평지성을 많이 썼습니다. 평지성은 뭐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그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은 곡식을 이 국가적으로 저장하는 데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세금 받기는 유리하다 그런 얘기예요. 세금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 도성을 쌓는 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죠. 네,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사실을 이 주거지라든지 고분 그리고 언어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우리의 문화라고 생각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봤어요. 우리는 이 발해도 고구려의 후손이다 할 수 있는 것은 이 언어적인 측면 그리고 또 그들의 무덤 쓰는 매장 방법 그리고 이 주거지라든지 온도를 썼다 하는 부분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들까지 연결된다 하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